오늘은 아마 38페이지 개설 등록 맞지요? 38페이지 개설 등록 여기서부터 봅시다. 38페이지 개설 등록. 자, 우리 과목은 현재 우리가 보면은 파트가 이걸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를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진행된 게 뭐냐면은 총칙, 자격증 제도 요 두 개 파트를 마무리 짓고 지금 현재 우리 오늘 하는 게 뭐예요? 개설 등록, 개설 등록하고 등록의 결격 사유 지금 요걸 하고 있어요. 개설 등록하고 등록의 결격 사유 요걸 지금 오늘 하겠다 이 말이에요. 요걸 마무리 짓고 시간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은 중개 업무 파트 그죠? 여기까지를 조금 나가자 이래 보시면 돼요. 오늘은 요걸 중심으로 봅시다. 자, 개설 등록입니다. 개설 등록. 이 봐도 타이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설, 문을 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사무소를 하고 싶다, 이 업종을 하고 싶다 이러면 현장에서는 뭡니까? 허가나 인가 등록 신고 네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자영업자들을 통제하는데 그 중에서 뭡니까? 우리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업종은 허가나 인가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등록, 신고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뭐다? 등록을 하고 있어요. 결론만 얘기하면은 문제 풀이니까 뭐 기본 골격을 다시 한번 터치해 드리면은 등록은 이래 보시면 돼요. 전문 자격잖아, 그죠?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등록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도 자제분들이 좀 앞으로 한번 시키고 싶은 뭡니까? 뭐 판검사, 의사, 변호사, 뭐 약사 이런 거 있잖아요. 한의사 이 전부 다 이거는 등록이에요. 등록. 회계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무사 전부 다 이런 전문 자격이 있는 건 전부 다 등록이야. 등록, 그죠? 그 부동산 중개업도 전문 자격이 있잖아, 그죠? 즉 전문 자격 플러스 영업 장소를 갖추면 할 수 있는 것이 등록 업종으로 보시면 돼요. 전문 자격 중에 가장 각광받고 가장 힘 있는 자격증이 뭐예요? 그렇지, 공인중개사. 아, 우리 보라 사람 돼간대. 그렇지. 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굳이 상위 랭킹 한 5%를 본다면요, 진짜 중개업자가 안 밀립니다, 여러분요. 전반적인 층은 8, 90%가 와 의사나 이런 나들이 밥은 먹고 사는 건 맞는데 우리 중개업자는 8, 90%가 밥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 그죠? 상위 5%, 10% 되면 중개업자가 결코 걔네들보다 수입이 밀리는 건 진짜 아닙니다. 그 진짜 맞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근데 의사 같은 경우 하위 한 8, 90%까지 한 500 정도나 뭐 돈천 정도 깔아주는 건 있는 거 사실 맞아. 우리 중개업자는 하위 90%, 80%는 박불먹이요, 그치? 그 차이는 사실 있어요. 강사가 거짓말하면 되나? 근데 상위 5%대 이런 데는 가들보다 능가하면 능가했지 결코 수입이 뒤처지는 분들 아닙니다. 상위 한 10%, 20%까지는 그래도 근거를 걷잡아 놨습니다. 근데 진짜 하위에는 전문가끼리 이제 가든 전문자격증 걔든 좀 우리 전문자격이지만 또 의사나 이런 여러분들 그런 애들은 좀 수입에 대한 층이 좀 로우가 우리가 한 500, 1000을 깔아온다 뿐이지 우리는 로우가 제로입니다. 우리는 그죠? 그 차이뿐이지 뭐 별 그건 없습니다. 자, 즉 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등록으로 산다. 오늘은 뭐다? 부동산 행정학적으로 등록에 관계되는 각종 전반적인 사항들을 보겠다 그 말이에요. 봅시다. 우리 38페이지 1번입니다. 1번 그죠? 1번. 이 법상 실무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죠? 법인인 계공사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또는 사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나? 맞습니까? 맞지, 그죠? 우리가 요약집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안 가셨는 거 보면 60페이지 보면 다 나옵니다. 이 요약집 아마 제 기억 60페이지일 거야. 저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다 가져오셨네. 잘 됐네. 그거만 여기서만 요 내문항 다 커버 다 합니다. 100% 커버 다 합니다. 그거 제가 자료 그냥 그 요약집에 있는 자료 보시면 다 됩니다. 일단 실무 교육은 뭐단 말이에요? 우리가 1번 같은 경우 일단 실무 교육하고 우리가 그러면 연수 교육을 한번 비교만 가볍게 봅시다. 실무 교육하고 연수 교육 그냥 비교를 한번 해볼까? 3개 정도만. 일단 실무 교육은 뭡니까? 요래 보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 맞지? 등록을 하려는 자, 뭐 임원과 사원이 되려는 자, 오케이? 전부 되려는 자야, 되려는 자. 그리고 뭐 소공이 되려는 자입니다. 되려는 자. 분사무소 책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도 되려는 자가 전부 다 실무교육을 받는 거예요. 되려는 자.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까? 사후교육입니까? 사전에 받는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중요시하길 말하고. 그리고 연수교육은 뭐다? 교육 대상자가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 약간은 다르잖아. 이건 사전에 개공이 되기 전, 소공이 되기 전에 받지만 연수교육은 뭐다? 되고 난 이후에, 개공이 되고 난 이후에, 소공이 되고 난 이후에 받는 교육이다. 뭐 이런 정도 잡아 놓으시고. 교육시간, 요거는 뭐다? 28시간에서 32시간 이내고, 연수교육은 뭐다? 12시간에서 뭐다? 16시간 이내다. 고려 보시고. 그죠?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뭐다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육의 목적이 연수교육하고 미세하지만 좀 차이 나요. 이 교육의 목적이. 실무교육의 목적은 뭐란 말입니까? 이거는 법률적인 지식입니다. 법률적인 지식이고, 연수교육은 뭐다? 법제도 변경입니다. 연수교육은 뭐다? 법제도 변경입니다. 연수교육은 법제도 변경이고, 실무교육은 뭐다? 법률적인 지식입니다. 실무교육은 법률적인 지식입니다. 좀 미세한 차이지만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사전에 들어가는 교육이니까 당연히 우리 중개업에 관련되는 각종 법률적인 지식을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이고, 연수교육은 중개업을 하면서 받는 교육이니까 뭐 우리 법이 바뀌는 거 있잖아. 제도 변경 이런 거 있잖아. 당연히 만약에 연수교육의 목적이 법률적인 지식 틀립니다. 직업윤리는 적을 필요 없잖아. 그건 다 들어가는 거 아이가. 직무든 실무든 연수교육이든 직업윤리는 다 들어갑니다. 직업윤리는. 오케이? 그래 일단 보시고. 뭐 기양되는 거 여러분 마무리 지읍시다. 그죠? 직무교육도 그러면 뭐 교육은 공부할 게 없습니다. 직무교육은 교육 대상자가 누굽니까? 이거는 중개보조원입니다. 이거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교육 대상자가 중개보조이고, 이건 교육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이내입니다. 3시간에서 뭐다? 4시간 이내고. 그리고 그 직무교육은 뭡니까? 우리가 이거는 직업윤리에만, 그죠? 직업윤리에만 교육 목적입니다. 직무교육은 뭐다? 직업윤리에만 교육 목적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그래 보시면 돼. 1번에 그러면 1번은 뭡니까? 맞는 말이죠. 2번 소공이 고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이거 중요합니다. 고용신고일 전 1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말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가 맞나 안 맞나요?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가 맞겠나? 틀리지. 고용일 전 해야 되잖아. 만에 하나 고용일로부터 하면 뭐 해야 돼요? 사후대부잖아. 그러니까 실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맞잖아. 등록을 하기 전 1년 이내지 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는 것이지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곧 알아놓으시고. 3번 실무교육의 내용은 개공 및 소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적인 지식, 중개업의 경영 실무, 직업윤리 맞지? 그죠? 법률적인 지식에 언더라인을 좀 던져놔두시소. 네 번째, 실무교육은 뭐다? 32시간에서 44시간이 아니고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입니다. 4번 틀렸습니다. 5번 실무교육은 시도가 실시권자다. 뭐 당연한 말이고. 2번은 틀린 게 5번입니다. 직무교육은 법제도 변경 바로 틀립니다. 중개업의 경영이 다 틀립니다. 직무교육은 오로지 뭐다? 직업윤리에 불과합니다.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좀 섭섭한 얘기지만 중개보조원이니까 중개인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자는 아니잖아. 근데 그 자는 뭐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끝입니다. 직접적인 중개인을 뭐다? 수행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직접적인 뭐다? 중개인을 수행하는 건 아니다. 그래 일단 보시면 돼요. 3번은 봅시다. 3번 연수교육은 옳은 것인가? 다음 봅시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계공사 및 소공사가 연수교육의 대상자이다. 맞나 안 맞나? 응? 맞잖아. 연수교육은 뭐다? 계공하고 소공이 대상자이다. 맞잖아. 그죠? 두 번째,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1년마다 받는 게 아니면 2년마다 2년. 그죠? 시도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1년이 되기 1개월 전, 이게 다 틀려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 그 제가 그 줄쳐놨죠. 그죠? 그 연수교육 보시죠. 61페이지 그 위에 연수교육 나오죠. 그죠? 61페이지 그 위에 그죠? 나오죠. 그거는 2년이마다 뭐다? 2개월 전입니다. 2년이 되기 뭐다? 2개월 전. 그죠? 나오죠. 그래 보시고. 연수교육은 시도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한다. 시도가 실시권자입니다. 다만 여러분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은 뭐단 말입니까? 이거는 시도가 실시권자인데 직무교육은 뭐다? 실시권자가 시도 외에 뭐다? 등록관청도 실시권자입니다. 직무교육은 시도 외에 등록관청도 실시권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연수교육을 물었잖아. 실시권자가 시도입니다. 실시권자가 시도입니다. 직무교육이 시도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5번,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업무 위탁이 인정되지를 않는다. 당연히 위탁, 교육은 전부 지금 위탁이 다 가능해요. 그래 보시고. 다음 4번 보시면은 이것도 한번 알아놓을 질문 나오죠.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국장은 실무교육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3번 답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이잖아. 그죠? 4번 보시면은 이 법상 계공사 등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국장은 실무교육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서 마련, 연습만 했잖아. 실무교육 자체의 실시권자 누굽니까? 시도입니다. 다만 국장은 뭐다?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지침서 마련할 수 있다 하는 거고 61페이지에 요약이 다 있을 겁니다. 그냥 지침서를 마련할 수 있다지 실무교육 실시권 61페이지 누나야. 61 있죠. 그죠? 지침서를 마련할 수 있다. 그걸 일단 보시면 돼. 다음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만 대상이지 소공은 빠지죠. 그래서 틀리고. 3번은 국장이나 시도나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공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죠? 국장은 시도 및 등록관청이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지원 가능이지 나머지 교육은 지원 안 해줍니다. 여러분 실무교육 여러분이 다 내는 것이지 국토부에서 와 지원해 줍니까? 다만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뭐다? 국토부 장관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필요 경비를 국장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저기 마찰이 있어. 거래사고 예방교육. 결국 실무나 직무나 연수교육은 뭐다? 우리가 국장이 우리가 경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경비가 지원 가능하다. 그런 정도. 5번 국장, 시도 및 등록관청은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며칠 전까지입니까? 10일 전까지 교육장소 등을 통지한다. 그죠? 연수교육은 얼마 전에 통보입니까? 2개월 전. 연수교육은 2개월 전이고 우리가 뭡니까?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 이러면 교육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겁니다. 5번에 좀 전에 했는 그 질문 그대로 다 뺏기는 겁니다. 6번 이 법상 계공사 등의 교육에 관한 것은 옳은 것은 박스형이니까 봅니다. 다 했던 겁니다.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등록 기준 맞잖아. 실무교육은 등록을 할 때 요건이잖아.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내잖아. 그래서 이거 한번 던지고 싶다. 이 책에도 뺏기 났는지 모르겠다마는 우리가 개설 등록할 때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다. 한 만남.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면 맞나 안 맞나 이 말이야. 그 틀렸대. 왜? 전자적 확인이 가능한 제외되잖아. 그래, 그것 때문이란 말이야. 맞잖아. 공통 서류는 맞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제출한다는 말은 전자적 확인이 되더라도 제출하는 말 아이가. 근데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한다. 그 점은 틀립니다. 이것도 이 책에도 있겠지만 조심하시고. 다음 니은. 개공사로서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공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 이 자료에서 예. 실무 교육을 받는다. 조금 넣는다. 좋다 그래. 그래, 이래 돼야 되지 그래. 문제집은 있죠. 예. 41페이지, 41페이지 그죠? 자, 개공사로서 폐업 신고를 한 후에 1년 이내에 소공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나 안 맞나? 맞잖아.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나 안 맞나? 왜 틀렸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교육은 이래 보면 돼요. 41페이지 6번에요. 41페이지 6번. 이러면 고개를 드시고, 교육은 무조건 1년간은 유효성 인정받아요. 폐업을 하든 퇴사를 하든 간에 뭐다? 1년 동안은 유효성을 인정받는다 이 말이야. 뭐 뭐냐 그치? 폐업을 하든 퇴사를 하든 1년 이내는 유효성을 인정을 받습니다. 오케이? 폐업을 하든 퇴사를 하든 1년 이내는 유효성을 인정을 받는다. 깔끔하게 됐죠? 그래 일단 보시면 돼요. 다음 이거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맞나 맞나? 12시간에서 16시간입니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맞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이거는 그러면 뭡니까? 실제 뭡니까? 이거는 누가 과태료를 부과시킵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과태료 누가 부과시켜요? 아니지 누나야. 시도, 그 실시권자가 시도니까 누나야. 그럼 그건 직무교육이에요. 직무교육이지. 그렇지? 그 직무교육은 받지 않아도 과태료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하면은 거의 등록관찰하는 게와 대상자가 개공이고 막 소공이니까 당연히 근데 실시권자가 시도니까 당연히 실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과태료를 때린 것이지 등록관청은 실시권자다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리가 몇 번 제재에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500인데 시도지사입니다. 그럼 6번에 우리가 그만 리얼 같은 경우 잡아드릴까 그렇잖아요. 시도지사는 그자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뭐다? 우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때리겠다. 뭔 말인지 알겠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시도면 시도, 그죠? 그러시고. 다음 등록 파트로 갑시다. 이 책은 교육이 먼저 있어가지고 해드렸고, 자 등록 봅시다. 본격적으로 등록입니다. 1번 옳은 것입니다. 등록에 대해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라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연습 많이 했지 우리가. 이거는 1번에 1번 같은 케이스는 그자 우리가 교육 말고 개설 등록에 관계되는 것이죠. 1번에 1번 같은 케이스는 뭐예요? 우리가 허가하고 등록, 1번에 1번 같은 경우 허가하고 등록을 좀 봐야 돼. 허가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형식적 그 주무부서의 장이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 먼저 하는 순서는 관계없는데 공무원이 힘이 있는 게 허가겠나요? 등록이겠나요? 아무래도 허가겠죠. 그러면 이거는 허가는 뭐예요? 주무부서의 뭐다? 장이 재량권이 있겠나 없겠나? 이거는 재량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무부서의 장이 재량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에 등록은 뭐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무부서의 장이 재량권이 있나 없나? 이거는 재량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재량권이 주무부서의 장이 재량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주무부서의 장이 재량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허가는 뭐다? 형식적 심사겠나요? 실질적 심사겠나요? 허가는 뭐다? 실질적 심사입니다. 허가는 뭐다? 실질적 심사고, 등록은 뭐예요? 우리가 형식적. 등록은 뭐다? 형식적 심사입니다. 등록은 형식적 심사입니다. 결국 이 말은 등록은 외형적인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공무원이 재량권이 없단 말은 등록은 거부되나 거부 안 되나? 거부가 안 된다 이 말. 거부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지문이 틀린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지문하기 위해서 답을 찍찍찍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를 알면서 완벽하게 우리가 정립해 놔가지고 그래 공부하시기 나요. 두 번째, 등록은 강행 규정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유효하나 무효가? 유효하죠. 무등록 개공의 계약도 효력은 인정된다 그랬잖아. 그죠?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와 의뢰인 간의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하다. 맞나 안 맞나? 무효지 그죠? 무효 그지? 자, 여기서 한번 공사 한번 더 가볼까요? 1번에 3번 같은 케이스 요거 한번 아작을 뒤에면 또 나옵니다만은 오늘 무등록 개공 뭐 나오면 그 관련되는 내용 법령리 실무 전체를 아작내면 됩니다. 무등록 개공은 뭡니까? 우리가 유형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뒤에면 나옵니다. 무등록 개공의 유형은 뭡니까? 이게 무등록 개공의 유형입니다. 이게 무등록 개공의 유형입니다. 등록 자체를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든지 온라인상 등록 없이 중개업, 등록 신청 단계의 중개업, 등록을 실효한 이유, 등록 실효 알지? 개공 사망, 법인 해산,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처분 이유, 그게 등록 실효 사유잖아. 등록 실효 이후의 중개업도 무등록이고, 아예 등록 신청 단계 알지? 통지받고 난 이후는 개공이지만 신청 단계,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가 동구청이지 않습니까? 동구청에 등록을 신청했잖아. 7일 이내에 등록 통지를 받잖아. 통지받고 난 이후는 개공인데 통지받기 전 그때는 등록 우리 신청 단계 그랬잖아. 신청 단계 중개업도 무등록입니다. 온라인상도 등록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안 했을 경우는 무등록 고려 일단 보시고, 등록 자체를 안 했는 경우도 뭐다? 중개업도 무등록이다. 거기 가만 보면은 등록 자체가 존재가 없다거나 등록이 현재 없는 상태 하는 것이 무등록 아이가. 말 그대로 봐. 등록이 없는 거 아이가. 그래 무등록 아이가. 잘 보라 할게네. 그렇기 때문에 와 업무정지도 등록이 있긴 있나 없나? 있긴 있잖아. 휴업도 등록이 있긴 있잖아. 그 무등록 하잖아. 제재 받지 제재 그냥.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 뭐 휴업 기간 중에 중개업, 제재의 대상이지 무등록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제재의 대상이지 무등록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 일단 보시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무등록 개공은요. 무등록 개공은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나 안 되나?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죠. 계약은. 그러니까 이게 이 지문 뺏기 이가 무등록 개공은 보수 청구권은 있나 없나? 그렇죠. 이걸 뺏겠네. 이걸 뺏겠네. 이걸 뺏겼잖아. 이걸 그죠? 보수 야말이 톡까지 걸어 보수 청구권은 달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무등록 개공은 뭡니까? 우리가 만약 보수를 받은 경우 보수를 받은 경우 반환의 의무는 있나 없나? 보수를 받은 경우 반환의 의무는 있나 없나? 그죠?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자연채무로 봐가지고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채무로 봐서
반환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 이득으로 봐가지고 반환의 의무까지 있고, 무등록 개공에 대한 제재야 제재. 제재는 뭐예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3이야 3-3. 오케이? 그래 보시면 돼. 1번에 2번이 왜 틀린지 알겠죠? 3번이 그자. 1번에 3번 케이스 그자. 우리가 무등록 개공, 속된 말로 좀 주저넘지만 대한민국 중개법에서 무등록 개공 단어 나왔을 때 여기 안 걸리면 시험 무효입니다. 여기 다 걸립니다. 이 내용만 알았으면 완전히 클리어할 겁니다. 무등록 개공에 관련되는 용어는 여기 싹 다 걸립니다. 어떤 유형을 뺏기더라도. 서울에 가면은 이 사투리를 못 알아보는 뜻째. 그자? 우리 여기서는 편한데. 대구 아들도 집에 애들은 서울말 가르치나? 그 사투리 쓰지? 우리 아들은 쓰는 것 같은데. 그래, 요새 매체가 발달해가 다 알아들었긴데. 그래 말이야. 그래 말이야. 사투리 때문에 한 번씩 브레이크 걸리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 네 번째. 이거는 관계없는 저 윗동네 그자. 자, 무자격자는 우연한 기회에 한 번의 중개를 한 경우라도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맞나? 맞습니다. 그죠? 맞다. 요새는 뭐 공중파고나 발달돼 가지고 가족도 전국 방송을 다 보기 때문에 대구 경북말 다 알잖아. 그래 말이야. 강호도에 뭐 살아남는가 봐라. 그죠? 다섯 번째. 개공사라 하더라도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다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로 처벌을 받는다. 훌륭하죠. 속된 말로 뭐 자격증 한 개 있는 게 통빼가 그죠. 지가 등록의 요건을 갖춰가지고 등록을 받아야만이 그자. 그때서부터야 개공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자격만 있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개공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입니다. 2번은 등록 절차 보시면 되겠고, 3번 이거 3번은 이겁니다. 3번 케이스는 요걸 이렇게 아작을 내야 됩니다. 3번 케이스는 뭐냐면은 등록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등록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사본.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단 말이 그 말입니다.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단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에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고,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뭐예요? 결격사유 미해당 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둘 중 하나 택일입니다. 결격사유 미해당 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둘 중 하나 택일이야. 택일. 이건 여기서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내 외국인은 개설 등록 신청 시 결격사유 미해당 서류를 추가로 낸다. 맞나? 내 외국인은 개설 등록 신청 시 결격사유 미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아니죠. 외국인만 추가로 낸다. 그죠? 그거 조심하시고. 넷자 되면. 그리고 외국인은 개설 등록 신청 시 결격사유 미해당 서류만을 제출하면 된다. 맞나?
그것 또한 틀리죠. 이 서류를 추가로 낸다 이 말이야. 그 위에 요 네 개는 그죠. 요 위에 네 개는 뭐다? 공통이야. 요건 공통 그죠. 이거는 공통 서류 내고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결격 사유 미해당 서류를 추가로 하나 더 낸다 이 말이야. 추가로. 뭐 먼저 하겠죠? 추가로 하나 더 낸다. 그래 일단 보시면 되겠고. 뭐 외국법인은 영업소 등기. 외국법인은 뭐다? 영업소. 그래 이래도 공부해왔겠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를 집어드리면은 와 실무교육 말고 와 우리 자격증이나 자격증 그자. 자격증 사본이라든지 맞지요? 그리고 법인등기부 자격증 사본이라든지 법인등기부 있잖아 이거 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건축물 대장 이거는 내나 이거는 오히려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오히려 이거는 뭐다?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 오히려 이거는 뭐다?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이게 오히려 이거는 뭐다?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고래 일단 보시면 돼요.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고래 보시면 돼요. 됐고. 그러면 우리가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의 증명 서류는 첨부하는 서류에 해당되지를 않는다. 맞나 안 맞나? 맞지 그죠? 이것도 보면은 개설 등록 신청 시에 보증 설정서를 냈나는 안 내잖아. 그걸로도 중요하지만 이게 3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등록 절차 보면은 여러분들이 개설 등록을 신청하잖아요. 며칠 이내에 등록 통지 받아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 통지를 받잖아. 그런 이유에 뭐예요? 이게 지금 등록의 일반적인 절차잖아. 그죠? 등록의 일반적인 절차인데 이렇게 뭡니까? 등록 통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뭐예요? 개공이라. 등록 통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뭐다? 개공이라면 개공. 그럼 이렇게 보증 설정은 보시면 알지만 이 보증 설정은 등록 통지 받기 위한 요건이 아니고 뭐란 말이에요? 등록증을 교부를 받기 위한 요건이지 등록을 통지받기 위한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개공은 될 수 있나 없나? 그렇죠. 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개공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개공은. 그러면 결국 보증 설정은 개공이 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고 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한 요건, 소위 말해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지 등록 통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야. 뭐 먼저 하겠죠? 그래 보시면 돼. 3번에 1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 파트 잘 나옵니다. 보증 설정을 갖다 넣어놓고 등록 통지인지 업무 개시인지 시점을 잘 물어요. 업무 개시 전이지 등록 통지 받기 전 개설 등록 요건이 아니단 말이야. 보증 설정은 잘 나옵니다. 조심하시고. 두 번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떠나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나오잖아. 제출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 제출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 그죠?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그죠? 내국인일 경우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개설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지만 외국인은 뭐다? 첨부할 필요가 없는 서류다. 반대죠. 우리 외국인은 내야 되고 내국인은 첨부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내국인은 뭐고? 여러분 등록 신청을 하면 며칠 이내에 등록 통지라 그랬노? 7일 이내가. 이때 우리 담당 공무원이 옛날에는 본적지 신원조회라 그래요. 요즘은 뭐다? 부동산 종합 전산망에 그러니까 열람하면은 공무원 다 열람됩니다. 개인은 열람 안 되더라도. 5번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가 등록을 하려는 자의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증 사본을 안 내잖아. 그자? 그래 보시고. 4번 문제 이거 생각보다 이거 내면 까칠하겠더라고. 4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등록 신청서에는 뭐다? 개공사의 종별을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으로 규정된 개공으로 구분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겠노? 이게 왜 틀렸겠어요? 그렇지요. 중요한 건 요 4번에 3번은 요래 여러분 접근하면 돼. 4번에 3번 같은 케이스는 페이지 44페이지 4번에 이 4번 지문에서 야 이것도 뭔가 좀 의미가 있는데 44페이지 4번에 4번 이렇게 하면 좋은데 3번입니다. 그죠? 페이지 44페이지 4번에 4번 지문 가면 싸싸싸싸 4, 4번이 좋은 거지 좋은 거 나쁜 거 아니지 4가 한 개는 나빠도 그죠? 자 뭡니까 4번에 3번 지문 요 말이에요. 요래 보면은 현행법상 신규 등록이 있잖아 그죠? 신규 등록이 가능한 자는 누구?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밖에 없잖아. 소공 포함이가 제외가. 소공 포함이가 제외가. 소공은 제외가. 소공 그자? 이 질문은 뭐고? 등록 신청서에는 그자? 등록 신청서에는 그리고 등록증에는 있잖아. 등록증에는 뭐란 말입니까? 법인, 공인, 부칙 세 가지입니다. 등록증에는 세 가지인데 등록 신청서에는 뭐다? 법인하고 공인밖에 없어요. 왜? 현행법상은 중개인으로의 부칙으로의 등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록 신청서 서식에는 뭐다? 중개인 양식이 체킹량이 빠졌지. 그 등록증에는 아직까지 뭐다? 세 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알아? 만약에 부칙이 등록증을 다시 교부, 재교부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있잖아, 등록증을. 부칙이 아직 그대로 있잖아, 아직까지. 기존에 89년 12월 31일 전에 받은 그 부칙자 그 사람이 있을까, 이가? 자격증 없지만도 뭐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이가. 그 자가 등록증을 재교부를 받을 수 있잖아. 사무소를 이전한다든지 다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등록증에는 아직까지 이게 있어. 에이? 등록증에는 아직까지 이 세 개 종별 다가 체킹란이 있지만 등록 신청서란에는 뭐다? 부칙란이 없지. 왜? 부칙으로 등록이 없으니까. 현재는 오히려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만이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현재는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로만 등록이 가능하지 부칙으로 등록이 안 돼. 속된 말 지금 부칙 등록되면 여러분 이 고생 말라 해요. 바로 그걸로 다 예쁘지. 부칙이 뭐 등록하지 거. 중개인 카면 등록, 소개국 카면 등록 그자, 소개제 카면 등록 그자. 뭐잖아 그지. 어차피 사무소만 열 수 있으면 다 내는 거야 그자. 그래 보시면 돼. 일본은 이렇게 까다롭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자.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일본처럼 그래 자격증을 까다롭지 않게 하면 좋은데. 자 4번은 그래서 3번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됐고 5번도 뭐 우리가 옳지 않은 것 그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지 5번에 1번 같은 케이스도 뭐 여러분들이 등록관청이 사무소가 날 시군구입니까? 주소지가 날 시군구입니까? 그죠? 사무소가 날 시군구지 개공사의 주소지가 날 시군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사무소가 날 시군구입니다. 연락의 공부를 잘 해놓고 뭡니까? 당일날 이랬더니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인가관청은 사무소가 날 시군구이다. 맞나 안 맞나? 보래요. 어이구 진짜로 사무소가 난 시군구이다.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왜 틀리나?
자기 안 써놨나 미치겠지. 등록이지 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여 꼽히 본다 여기에. 사무소냐서 여는 공부해 간다니까. 앞에 인가냐 등록 관심 없대. 수강생이 수험생 심리까지 내 파악해보니 그렇더라고. 사무소 그거만 꼽혔다니까. 그거 막 사무 시고 막 오만다니까 막. 맞지 그치? 걱정 안 되나 떨어질까 싶어가. 와. 반복해야 돼. 막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같이 계속 부어야 됩니다. 부으면 계속 흘러내리잖아. 붓고 흘러내리는. 나중에 시험장 가잖아. 하도 붓다가 막 땅에 이제 물기가 말라가 버섯버섯이잖아. 시꺼물하게 그거 들고 시험 친다 하나. 하도 붓다가 이제 다 이제 말 흘러내리 붓겠네. 부가 그거 다 남아있으면 그게 뭐 누가 학원이 필요하고 강사 필요하겠노. 계속 흘러내립니다. 붓는 족족 여러분 10개를 붓잖아. 별 한 개 흘러내리 막. 더 흘러내린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냥 하도 흘러내다가 이제 알지 부시래기 남아가 이제 쪼리 가지고 있잖아. 와. 그 남은 부시래기 가지고 시험장 간다 하나. 그래 반복밖에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되면 어려운 게 원래 시험이 그렇잖아요.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합격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아이고 뭐 별 거 없다 하지요. 떨어진 사람은 또 그래도 다 그래 뭐 원래. 또 합격된 사람은 뭐잖아. 네 공부도 안 했다. 그냥 뭐 책만 몇 번 읽어봤다. 뭐 왜 말 믿어야 됩니다. 왜 합격했으니까. 아마 죽도록 했을 겁니다. 내 이거 비디오 보고 시험 안 된다 하는데 될 거였어. 아마 온돈에 학원 쇼핑 다 했을 겁니다. 마지막 돌아가고 비디오 몇 번 보고 됐었겠지. 그러면 비디오 보고 됐다 하는데 순수 비디오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 지금 비디오가 지금 판을 치는데 여러분 글쎄요. 순수 비디오로 봐가지고 된 사람들은 몇 년간 계획 잡고 해야 되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2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다. 이게 맞잖아 그죠? 이게 어떤 분은 질문하는데 그럼 이 역으로 뭐고 역으로 시험 뭐고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신규 등록이 된다 이 말이잖아.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단 말은 역으로 치면 뭐예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신규 등록이 된다 그 말이에요. 3번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 등록을 할 수는 없다. 훌륭하지 그죠? 4번 등록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자에 동그라미 좀 쳐놓으시소. 전 완이어져 이내에 누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이고 그 실무교육은 시도 실무교육은 전부 다 시도가 실시할 거야. 시도가. 자 여러분 실무교육은 뭐다? 연수교육도 시도가. 직무교육은 뭐예요? 이거는 시도 또는 뭐다? 등록관청입니다. 시도 또는 뭐다? 등록관청입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다음 5번 인터넷으로만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도 등록이 맞고 4번이 몇 틀린지 알겠죠? 시도입니다. 그래 보시고 6번에 1번이 틀렸는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등록 통지가 7일이지 등록증 교부는 뭐다? 그 다음에 통지받고 난 이후에 뭐다? 보증 설정을 하고 그리고 지체 없이 교부하는 거단 말이야. 그지? 1번 메터리 시점에 대한 용어 잘 하시고 7번부터 좀 쉬었다. 7번 이 법상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자 1번 변호사 기타 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이 법상 등록의 기준에 따라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맞나? 맞죠?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도 실무교육을 수료를 하여야 한다. 1년 이내는 받을 필요 없지요. 사무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이것도 한번 볼까? 7번에 3번 한번 완전히 밑동 한번 잘라볼까요? 이것도 좋은 거 나왔지 그죠? 우리 중개법령 및 실무 전체에서 중개사무소라는 단어 나오면 여기서 완전 클리어 해 드릴게요. 7번에 3번입니다.
자, 보면 우리가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사용 권한만 확보하면 됩니다. 유무상 다 되나 안 되나? 유상과 무상이 다 됩니다. 유무상 다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유무상이 다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는 뭡니까? 미등기 무허가입니다. 미등기 건축물은 중개사무소 되나 안 되나? 당연히 되지, 그죠? 무허가는 안 되겠죠. 무허가는 행정적으로 철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미등기 건축물은 중개사무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 대상물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되지요. 사적 소유가 되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은 된다 그 말이야. 오케이? 그래 일단 보시고, 그리고 이 중개사무소는 면적에 대한 제한은 있나 없나? 없습니다. 용도는요? 용도는 있습니다. 용도는 전용 주거지 이런 건 안 됩니다. 용도는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알겠죠? 고려 보시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이겁니다.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는 반드시 원칙적으로는 기재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뭐다 우리가 대장에 뭐다 기재되기 전이라도, 그죠?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 승인이나 준공검사가 낳는 것은 중개사무소로 되겠다. 단 요때 조건이 뭐예요? 사유서. 요때는 뭐다? 사유서를 첨부하는 요건은 갖춰야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사용 승인이나 준공검사가 낳는 것은 중개사무소가 되지만 임시 사용 승인이나 가설 건축물은 또 중개사무소가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 감히 말하건대 대한민국 중개법상 중개사무소는 여기 말하면 다 걸립니다. 독자적인 문제를 내든지 아니면 지문 발췌하든지 여기 다 걸립니다. 이해되시죠? 꺼내 보시면 돼요. 됐고, 그러면 3번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일 요건을 갖출 필요 없겠죠. 그죠? 4번 소유전세 물권적 방법으로는 확보해야 되지만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됩니다. 무상도 관계없다 그랬죠. 피한정 후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등록은 할 수 있다. 등록에 대한 결격은 해당됩니다. 응시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을지 모르지만 등록에 대한 결격은 피성년 후견인이 해당된다. 좀 이따 우리가 결격사의 파트가 마무리 질 때가 그때 보기라고. 8번부터 좀 쉬었다 합시다. 8번부터 좀 쉬었다 합시다. 그래 보시면 돼요. 토탈 몇